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오늘 낮 기온 또 30도까지 오르면서 소나기와 함께 또 무더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주말인 내일 또 다시 정체정선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막바지 장맛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날씨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종치부 기자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선 8기 원주시장의 첫 번째 정례 브리핑이 어제 진행되었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횡성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대학 스포츠 문화 페스티벌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그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죠. 7월 2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의료원의 신중축 준공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원주의료원은 본관과 함께 기존의 건물과 별관을 이어지는 통합 로비를 완공하면서 의료시설의 개선 신중축 사업 1단계를 마무리했고, 이 본관은 408억 원을 들여서 11,000여 제곱미터 지상 7층 규모로 추송되었습니다. 횡성군청의 조직 개편이 올해 11월께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직 개편은 행정 환경의 변화와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팀 신설과 개편, 또 군정의 핵심 과제 이행 등을 위한 적정 업무의 효율적 분산 및 또 기능 통합 운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조직을 위한 과를 신설하고, 또 청년 정책 지원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팀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월 동강국제사진제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영월군이 주최하는 제20회 동강국제사진제가 오는 22일 오후 7시 동강사진박물관 야외광장에서 개막해 10월 9일까지 8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당원권 정지 6개월, 과연 어떠한 그 행보를 보일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이 전국을 돌고 있네요. 지난 19일엔 또 강원도를 찾아왔었습니다만은, 그 행보에 좀 관심이 커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오후였는데요. 춘천 명동의 한 닭갈비집에서 당원 모임을 가진 이 대표는 현안들에 대해서 천석서들과 격이 없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뒤늦게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합석하면서 2차까지 함께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김진태 지사는 각각 SNS를 통해서 이날 사진들을 게재하면서 만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원도 시군 중에서 왜 춘천을 선택했는지를 두고 뒷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원도 방문에 앞서서 이른바 윤핵관들로 불리는 의원들의 지역구가 있는 창원과 부산에서 행사가 열렸던 탓에 강원도에서는 윤핵관의 맏형격인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에서 열릴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으로 장소가 정해지면서 윤핵관 지역에서만 행사를 한다라는 오해도 풀고, 또 친분이 두터운 김진태 도지사를 만나서 한숨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춘천에서 이어서 20일 원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동선 노출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정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인들의 동선도 다도 의미 분석이 가능한 거로군요. 알겠습니다. 당초 강릉을 가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권성동 이 당대표 직무대행의 어떤 그 입지도 좀 우리가 또 이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춘천에서 모임을 가졌던 장소도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동선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또 이 장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춘천에서 당원들과 만남을 가진 이 장소도 지금 화제입니다.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의 한 식당인데요. 이곳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찾았었던 곳이자 또 당선 후인 올해 5월 강원도 첫 순회 일정으로 춘천을 방문했을 때 또다시 한번 들렸던 닭갈비집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6월에는요.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 선거 과정에서 춘천을 찾아서 김 지사와 함께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준석 대표가 2030 청년 당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을 해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향후 이 대표의 행보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윤핵관으로 불리고 있는 강원도 국회의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장외 여론몰이가 길어지게 되면 당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 지지세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당원들 간의 분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네, 이 해당 닭갈비집은 자주 가는 것 같은데 그냥 단골집이군요. 맛있어서 네. 자주 가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거의 한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닭갈비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가운데 어제 그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좀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상당했군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것은 권성동 직무대행이 처음이었는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과정에서 권 대행은 연금과 노동, 교육, 규제 개혁 등의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비롯해서 코로나19 재확산과 퍼펙트 스톰 등의 우려 등에 대해서 대한 대책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도 대놓고 촉구를 하게 됐는데요. 권 대행은 연금 개혁 필요성을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다면서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서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고도 이제 덧붙였는데요. 권 대행은 연금 개혁은 법령 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데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더불어민주당 또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8월 6일이군요. 먼저 한라대학교에서 강원도당 대회를 열고 또 당대표 후보자들, 최고위원들 합동 연설회를 이제 하고 이 도당 위원장부터 선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허영 춘천의 그 국회의원이 이제 위원장 더 이상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제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역 위원이 이제 송기현 위원밖에 없어요. 근데 도당 위원장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원외 지역 위원장들의 또 향배가 또 주목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허영 의원의 경우에는 원외와 원내 등 4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허영 의원 외에 현역 의원이 송기현 의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행적으로 도당위원장은 현역들이 맡아왔기 때문에 송기현 의원에게 관심이 쏠리는 건데요. 하지만 송기현 의원을 추대하자는 움직임도 함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배선식 전 강릉시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들의 추대를 받고 있는 송기현 의원이 의사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배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원외 지역위원장들 사이에서도 눈치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 전 위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밝히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피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당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안정감도 부족했다. 민주당은 혁신체제로 바꾸는 미랄이 되어야 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적임자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지역위원회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광역기초위원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면서 2024년 총선 승리에 선봉에 서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앞서 그 원주갑 지역구의 원창목, 또 강릉의 김우영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송 의원을 추대하자라고 했었습니다만은 강릉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떨어졌던
이 배선식 전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좀 원내들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배선식 전 위원장이 공식 출마를 선언을 하자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서서 배선식 위원장은요, 강릉 지역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김우영 김우영 서울시 전 정무부지사가 단수로 추천받으면서 떨어진 경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일반 당원인데요. 일반 당원의 입장에서 배선식 위원장이 도당위원장에 도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직을 맡게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철원 하천 양구 을지역구의 전성위원장도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당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을 했고요. 또 강릉 위원장인 김우영 위원장 역시 현 시점에서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고민할 시간도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고 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까지 일주일가량 남아있어서 당내 기류에도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28일 도당위원장 후보자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일주일가량 남은 기간 동안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고민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송기현 의원이 남은 일주일 동안 끝까지 좀 거절할지 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광수 원주시장이 어제 시장 취임 후에 첫 번째 정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민선 8기 앞으로 시정 운영 방향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취인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저께군요. 이틀 전에 인수위원회 좀 여러 가지 9개 이 사안들을 좀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발표를 했었고, 바로 또 다음 날이군요. 어제 원시시정 운영에 대한 관한 또 첫 번째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어칠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어제인 21일 원광수 원주시장의 임기 시작을 알리는 첫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시장으로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할지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43일간의 인수위원회 활동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전 시정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간현관광지 개발과 댄싱 카니발 축제, 바람길 숲 조성, 한지 테마파크 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한 건데요. 원주시의 관광 콘텐츠의 운영 방향을 두고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9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둘레길 사업처럼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과 성과를 낸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반대의 경우도 파악하는 분석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그간 공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계하거나 통합할 사업을 선별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의 모든 의견과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앞으로 시정 방향에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저희가 전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 이미 기추진된 사업들을 그냥 다 없던 걸로 하고 백지화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과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들을 계속 끌고 가다가는, 계속 우리가 투자하고 끌고 가다가는 지금 원주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들이 혹여나 나오면, 혹시 그런 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때 그거에 대한
네, 이게 근데 그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들을 보면은 원창무 전 시장이 좀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들이 상당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자칫하면은 이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이제 보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또 아무래도 원광수 시장의 공약 중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은 것이 반도체 공장 유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까? 네, 원광수 원주시장은 경제 살리기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량 기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전했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원주에 이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유치와 관련된 TF팀을 새로 꾸려서 민간 분야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원주시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는 10월 이를 위한 조직 개편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실력 있는 목수는 이 장비를 준비하는 데만 반나절 정도 쓴다고 하죠. 그 정도 이렇게 좀 장비를 벼르고 또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는 것 좀 탄탄하게 준비되어서 정말 속도감 있게 정말 실제로 나중에 좀 많은 분들이 또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이었는데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이거 어떻게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까? 네, 원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도 약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지급을 계획하고 있고요. 코로나19와 물가 인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어서 원광수 원주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수위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서 예산 낭비를 막고 구조 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도 소외됨이 없도록 촘촘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효율적인 행정 조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변화를 통해 시민에게 큰 행복을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 시장 방향, 큰 틀에서 좀 어떤 점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원주시는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라는 시정 구호로 새로 변화와 함께 시민들에게 행복을 안기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분야와 체육시설에 관한 정책 방향도 언급했는데요. 원주시는 교육 분야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 교육비를 지급해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체육시설을 더 보강하고 늘려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사회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49분입니다. 자, 어제 이 전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인 이 전국 대학 스포츠 문화 페스티벌 개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어제에서 오늘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전국 대학 문화 스포츠 페스티벌의 김현진 감독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너무 짧았죠? 네, 어제 시간이 조금 짧아서 다 설명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제가 또 연결했습니다만은 네. 일단 지난 18일부터 진행이 되었고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네, 이달 7월 31일까지 일단 행사는 계속 이어지는 걸로 저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체 70개 대학 한 2,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정별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일정별로 살펴보면 23일부터 25일까지는 전국 예비의료인 축구대회가 이제 횡성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고 네. 그리고 23일부터 29일까지는 전국 예비의료인 야구대회 그리고 26일하고 27일 양일에는 전국 예비의료인 농구대회와 전국 대학 문화스포츠 농구대회 이렇게 저희가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7월 30일과 31일에는 전국 대학생 OB 야구대회가 저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야구가 좀 더 중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야구대회가
아무래도 좀 중심 종목이고 참가하는 팀도 현재는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횡성에 횡성 베이스볼 이제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고려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횡성에서 지금 지어놓은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가 사실은 전국에서 거의 손꼽히는 야구장이 이제 마련을 해놓았기 때문에 네. 일반인 분들이 이제 즐기기에도 가장 이제 최적의 야구장이고 대학생들이 즐기기에도 최적의 야구장으로 현재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이스볼 테마파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또 지역에서 좀 제일 큰 또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좀 와서 이렇게 또 대회도 치르고 하니까 실제로 만족도랄지요. 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실 작년에 전국 예비 의료인 야구 대회랑 전국 대학생 야구 대회는 이제 그 개최가 된지 횡성에서 개최가 된지 조금 됐는데 네. 실제로 횡성에서 이제 그 야구를 하고 나서 다른 쪽에서 대회를 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만족도는 저희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횡성에서 이런 행사가 좀 계속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횡성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지금 신설된 체육시설을 바탕으로 야구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도 현재 개최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군요. 5시 네.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초청 공연이 좀 열린다고 합니다만은 또 메인 행사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좀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네, 일반인 분들도 다 참여가 가능하시고, 네. 이제 대학생 분들도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 이슈 때문에 참가를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희가 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은 서로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해서 관중석의 자리는 다 마련이 이미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경품 추첨도 저희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거리 두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없이 참가를 해주시면은 다양한 경품들도 받아갈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참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횡성군 운영기획단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입니다만은 이것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또 많은 또 활동이 또 이어지기를 또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렇게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생들이 사실 이렇게 운영기획단부터 시작해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 이 행사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직접 운영기획도 하고 다른 직접 운영도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대학생들 위주로 이 사업이 계속 커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제 운영 계획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개회식이랑 이제 스포츠 대회들이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조금 부상이나 아니면 다른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에도 많이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참가자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에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젊은 청춘들이 모인 그 열흘 동안의 기간 정말 또 지역과 함께 좋은 추억 또 남길 수 있는 또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대학문화 스포츠 페스티벌의 김현진 감독관이었습니다. 네, 7월 20일 금요일의 순서 여기서 이제 모두 마쳐야 되겠고요. 이적의 노래죠. 걱정 말아요 그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